드디어 공업수학 1의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마지막 부분에 왔으니까 여긴 6장을 먼저 했죠. 6장을 먼저 했는데 라플라스 변환 이전에 이제 일반 그 급수일을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식, 그리고 가장 여러 군데 또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 다른 과목도 상당히 저기 수학이 많이 필요한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베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베셀 함수, 우리는 베셀 함수고, 이렇게. 자, 베셀 방정식은 뭐냐면, 그러면 베셀 함수는 또 방정식이 해야겠죠. 여기 x제곱 y2 플러스 xy 도트 플러스 그리고 열고 x제곱 마이너스 뉴 제곱의 y하고 돼 있는 식이에요. 제곱하고 돼 있는 식이에요. 오일러 코이 방정식하고는 이제 오일러 코이 할 때는 x제곱이고 x고 이 x제곱항이 없죠. x제곱항이 없는데 우리는 이 x제곱 마이너스 뉴 제곱으로 돼 있는 함. 오케이. 자, 뉴는 그냥 양수다. 이렇게 매기 변수 뉴는 양수 또는 0, 실수, 이렇게 일반 값을 갖는다. 해서 자, 이 식보다 베셀 방정식이라고 그 해를 베셀 함수라 그래요. 자, 이 방정식은 뭐냐면 일단 선형이죠. 선형이고 편수 계수고 그 다음에 이게 미분이니까 우리가 기저가 몇 개 필요하죠? 기저는 2개가 필요한 거죠. 기저가 2개가 필요한 방정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저가 2개면 어떻게 된다고요? 프로비네스 방법처럼 그게 정수차가 아니면은 각각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중근이면은 로그 x항을 붙여서 새로 또 구해야 되고 또 정수차면은 로그 x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조건들을 갖는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표준형으로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표준형으로 이제 앞에가 y2 도트가 1이 되도록 표현해야죠.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눠주니까 x분의 1이고 x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계수가 어떻게 돼요? 계수가 bx는 1 해갖고 b0 첫 항만 있는 거죠. 나머지 항은 전부 0이 b0는 1이다.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냐면 c0 플러스 c1x 이렇게 쭈루룩 정리해서 보니까 c0 항이 있고 그 다음에 c2 항이 있고 나머지 0이죠. 그런 c0는 마이너스 뉴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뉴의 제곱이고 C2는 꼴이 1이고 그래서 결정방정식을 만들면은 여기 결정방정식이 여기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그 등차방정식 할 때 만드는 방법으로 결정방정식을 만들거나 또 이제 어차피 우리 전기에서 대입해야 되니까 y는 네 거로 xr에 m은 네 거를 0에서부터 am에 xm을 대입한다. 1차 미분한거, 2차 미분한거, 2차 미분한식이고 거기다가 2차 미분에서 x에 마이너스 2차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x제곱 곱해줬으니까 m 플러스 r이죠.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다시 x 곱했으니까 m 플러스 r이 되고 세 번째 항은 m 플러스 r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은 new 항이 있고 m 플러스 r이고 자, 전부 x를 m 대신에 시그마를 전부 묶어주려면 통일시켜야 된다 그랬죠. s 플러스 r이 되도록 변환해준다.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세 번째 항만 m 플러스 r 2를 s라 하면 되겠죠. m 플러스 2를 s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m은 거로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s는 0, 1에서부터 2까지 가야 이게 이제 순환식이 제대로 된다 이게 순환식이 제대로 된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m는 거로 0로 주면 s는 거로 2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2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나머지를 전부 s라고 다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s는 거로 0일 때하고 1일 때를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에 순환식은 s는 2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정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낮은 차이 S는 이거로 제로 결정방정식을 제일 낮은 차를 하든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결정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하는 방법으로 해봤더니 A0에서 자 앞에 식이 제로여야 되니까 r 제곱 마이너스 뉴 제곱 거로 0이다
그래서 해는 뉴하고 마이너스 뉴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뉴가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뉴가 된다. 앞에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문제를 나중에 어떤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게 뭐 내용을 잘 알아도 푸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엄청 걸려요. 따라서 당연히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죠.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낸다면 또 어떤 그러니까 우리 베셀 방정식이 앞에 그 표준형으로 써 있는데 항상 자른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돼 있는 식도 베셀 방정식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억지로 이거 수학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저기 여러 저기 뭐 역학이나 뭐 유책학에도 베셀 방정식으로 이런 쪽으로 풀 때 뭐 푸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딘가 나온다 이거죠. 우리가 어딘가 나오는 이유는 뭐 꼭 한 분야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나온다 이거죠. 왜 여러 분야에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출발은 모든 역학의 출발은 뉴턴의 애플니콜의 MA에서 출발해갖고 여러 가지 가정을 막 도입해서 뱅뱅뱅뱅 돌려서 어떻게 오다 보면은 이렇게 방정식이 맞는 거예요. 또 우리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변환해서 봤듯이 우리 뭐 스프링 문제나 저기 전자기하학에서 회로 문제나 똑같은 애를 준다는 똑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관 베셀 방정식도 여러 군데 나타나게 되고, 자, S는 니꺼로 제로항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R값을 찾았어요. R값을 찾았고, 자, S는 니꺼로 1항을 해봤더니, S는 니꺼로 1항을 해봤더니 이렇게 111 하고 이게 저기 뭐 본래 이게 순환 방정식이 되려면 1만 있으면 안 되고 2가 있든 3이 있든 이렇게 뭐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A1으로 묶어지죠. A1으로 묶어지고 앞에 계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아까 여기 R은 네 거로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라 그러는데 이거 갖고 0이 안 되죠. 앞에가. 따라서 D쪽이 0이 된다. D쪽이 0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많은 파트가 이 이계 방정식이니까 A0하고 A1이 이미 값을 가지는데 A1이 0이 돼버리니까 뒤쪽이 쪼로로 뭐 0이 되리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S가 2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 2 이상일 때는 쪼로로 저 앞에 그 계수 코드로 뭐 정비갖고 순환식을 이렇게 쪼로로 만드는 거예요. 순환식 만들어 봤더니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순환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순환식은 뭐 A0, A2, A4 이렇게 올라가고 A1, A3, A5 가는데 A1이 제로니까 어떻게 돼요? A1이 제로니까 A1, A3, A5하고 홀수항은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홀수항은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짝수항에 대해서만 그 식이 살아남게 되죠. 개수가. 그래서 짝수항으로 표시해서 S는 이거를 EM이라 표현한다. 그러니까 M은 이제 1부터 시작하지만 S로 순환식으로 들어갈 때는 S로 해서 EM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짝수일 때만 개수를 갖는다. 그래서 저 식을 다시 정리해봤더니 S는 이거를 EM을 정리해봤더니 자 이런 식이 되더라. 그래서 A의 EM은 A의 EM-1이고 여기 수식 이렇게 자, 이제 순차적으로 그냥 해봤어요. A2, 이제 대입해 보는 거예요. A2는 A0에서부터 이렇게 되고, A4는 또 A2로 표현되고, A0로 표현되고, 밑에 수식까지 전부 나열해서 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는 없고, 저건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A의 EM, 제너럴란이 표시된 거. 제너럴이 표시된 게 여기서 이렇게 M 팩 E의 EM승이고 M 팩토리하고 뉴 플러스 1에서부터 뉴 플러스 M까지의 곱이고 분모에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A0고 A0는 이미 값이에요. 이미 값이 우리가 나중에 기저해를 구했을 때도 앞에 넣지만 그 이전에도 어느 값을 넣으면 되는 거야. 대부분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방정식 풀 때는 앞에서부터 뭐 하면은 그냥 뭐 전부 1이라고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라그란지 방정식 같은 경우는 또 여기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또 임의 값을 갖고 만들어서
뭐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에 A0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무슨 값을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순환 방정식을 만들었다. 순환 방정식.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뉴가 정수일 때나 뭐 여기 뉴하고 했을 만은 뉴 플러스 1 그러면 뭔지 잘 모르는데 정수이러면 여기 뭐 팩토리하고 좀 관련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수일 때 베셀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정수일 때 베셀 함수를 j 의 n이라고 표현한다. j 의 n. 뭐 n이 뉴니까. 그래서 앞에 7을 다 해봤더니 a의 2m이고 앞에 그대로 나머지 그대로인데 여기에 이제 m 플러스 1에서부터 해갖고 m 플러스 m까지 가네요. m 플러스 뭐 m까지. 자, 여기다가 이제 a0를 뭐를 넣어주냐면 이렇게 넣어보자. m 팩토리얼을 넣어보자. 본모에 m 팩토리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m 팩토리얼 넣어주면 그 다음에 m 플러스 1, m 플러스 2하고 쪼르륵 가가지고 쪼르륵 가서 여기 팩토리얼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갖고 n 플러스 m 팩토리얼까지 되는 거지. n 플러스 m 팩토리얼까지. 그리고 이 m을 이 m을 넣는 일을 이제 뒤쪽에 또 뭐 여러 가지 마칭이라고 그러게 됐겠죠. 자, 해서 계수가 어떻게 됐냐? a의 2m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지? a0 대신에 이미 값을 넣었다. 그지? 이미 값을 넣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베셀 방정식의 하나의 기저를 구하는 거예요. 기저는 항상 우리가 하나 경계 조건을 만족시켜서 우리 그 C1의 Y1 플러스 C2의 Y2가 됐기 이미 상수는 또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A의 2m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처럼 이제 J의 nx는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이렇게 xn에 해에 해당하는 프로비니어스의 해에 해당하는 제일 앞에 차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m은 거를 0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x의 2m승으로 짝수항만 남도록 됐으니까 x의 2m이 이거보다 제1종 베셀 함수다. 제1종 베셀 함수. 자,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j0를 넣었어요. 0제로의 베셀 함수는 여기 n 대신에 제로 넣어서 쪼르륵 나열봤더니 이렇게 뭐 1 마이너스 2제곱에 가로 1 팩토리얼 제곱에 x제곱 x4승 베셀 함수. 자, 이렇게 되고 제2의 1개 베셀 함수. 그러면 여기 x1승이 하나 껴있죠. x1승이 껴놓고 뒤쪽에 쪼르륵 집어넣었더니 x처럼 이렇게 2분의 x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 이게 이제 베셀 함수. 우리가 첫 번째 부분 결국 보면은 이제 이게 뒤에까지 계속 나열을 해놨어요. 상당한 한까지. 그래야 이제 수렴되는 정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뭐 계속 앞에 개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줄어들고 이런 함수가 되고 근접하는 해는 여기서처럼 이런 해에 근접하게 된다. 이런 해에 근접하게 된다. 어쨌거나 근접해까지를 구해보는 건 아니고 저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베셀 함수를 찾았다. 베셀 함수를. 그러면 그냥 하나 찾은 거죠. 기저 하나를 구한 거예요. 기저 하나를 구했다. 자, 그런데 아까 뉴가 n으로 정수일 때는 아까 뭐 n 플러스 m 팩토리얼하고 뭐 계속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정수가 아닐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수가 아닐 우리 라그란지식에서는 정수가 그 계수에 붙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베셀 함수에서는 뭐 베셀 방정식에서는 정수가 아니고 이뮤 누 값이에요. 이뮤 누 값.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보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감마 함수라는 게 등장해요. 감마 함수. 저기 2장 어디서 감마 함수가 나오는데 뒤쪽에 가서 다시 뭐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은 안 해보고. 그래서 뉴가 n이 정수일 때, 이렇게 정수이면 아까 a0는 뭐라 그랬냐면 1의 2의 n승의 m 팩토리아 이게 됐어요. m 팩토리아.
자, 뉴가 정수가 아닐 때 저거에 해당하는 함수가 뭐냐면 감마 함수예요. 감마의 뉴 플러스 1은 n 팩토리알. 뉴가 정수일 때, n일 때, 뉴가 n일 때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보다 감마 함수라 그래요. 감마 함수. 감마 함수 정의는 뭐냐면 감마의 n 플러스 1은 n 팩토리아다. 그죠? 감마의 n 플러스 1은 n 팩토리아다. 그러면 감마가 정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적분해서 0에서 인피니트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뉴승을 적분한 거예요. 이거를 적분한 거예요. 이게 이제 t의 뉴가 여기가 정수가 되면 아까 말했듯이 뉴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게 n 팩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적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부분적분이죠. 부분적분을 하려면 우리가 두 함수 곱하기를 서로 미분한 거를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애워서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잘못 애우다가는 뭐 그 큰 혼선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기 미적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뭐 업로드한 게 있죠. 그러면 이 함수가 나오려면 적분해서 이 함수가 나오려면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그냥 그 함수 그냥 그대로 미분해도 돼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치 미분해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고 t의 뉴고 그 다음에 th 미분해서 어떻게 돼요? th 미분해서 앞에 항 그거는 놔두고 뉴가 밖으로 나오고 t의 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양변을 넘겨서 적분을 해주면은 이거 적분해주면 이게 지금 감마의 뉴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해당하는 거고 양쪽 적분해주니까 첫 번째 항 적분은 그냥 이렇게 다시 해놨으니까 그 항이 그대로 돼서 0에서부터 인피니트까지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0일 때 0이고 인피니트 때 0이고 분모에 인피니트 t가 들어가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마지막 항은 뉴가 나오고 0에서부터 인피니트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뉴 마이너스 1이다. 자, 봤더니 이게 감마의 뉴 함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감마 플러스 1. 자, 여기 이제 감마 곱해주고 저기 감마의 뉴 함수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뉴는 6걸 0이죠. 0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1이 되죠. 1이 되고 2를 넣어주면은 그냥 2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도로 1이 되고 그러니까 1 팩토리가 되는 거죠. 3이면은 이렇게 해서 2 팩토리아. 이렇게 정수일 때는 이렇게 전개되고 팩토리아로 바로 정수일 때는 바로 팩토리아로 바로 표시가 되고 자, 정수가 아닐 때는 이 적분표기 그대로 그냥 쓰는 거죠. 적분표기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곱하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서 아까 그 m 플러스 1 이렇게 막 나와 있던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렇게 나가던 데를 쪼르륵 해봤더니 감마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감마 함수로 표현하면 아까 n일 때는 뭐 뉴가 n일 때는 그대로 뭐 개수해서 곱하기를 해줬는데 자 이렇게처럼 감마 함수로 표현이 되더라. 이거지 감마 함수. 본래 있던 데서 아까 저기 뭐 a 제로 값을 저 m 팩테라로 했던 자리가 이 자리죠. m 팩테라로 했더니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쪼르륵 곱해지니까 결국은 식이 아까 저기 n 플러스 m 팩테라로 됐던 게 감마 함수에서 뉴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감마 팩계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n이 뉴가 정수가 아닐 때 일반적 정수여도 되고 정수가 아니어도 되고 해서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자, 이게 이제 최종 뉴차 제1종 베셀 함수다. 제1종 베셀 함수. 우리는 베셀 함수가 몇 개가 필요하죠? 독립된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독립된 두 개가 필요하다. 왜 두 개가 필요하냐면 이계 방정식이니까. 이계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베셀 함수를 이제 그 특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특성을 조사서 해봤더니 베셀 함수에다가 x의 뉴를 곱해서 미분해주면은 x 뉴에다가 그 아래 베셀 함수가 되더라. 또 마이너스 뉴를 곱해서 미분해줬더니 그 위쪽 베셀 함수하고 관련이 되더라. 이렇게. 자, 특성을 우리가 여기서 뭐 증명은 이제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지는 베셀 함수를 너무 열심히 연구해서 이런 걸 다 해서 그 다음 함수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다 저기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뉴 마이너스 1차하고 뉴 플러스 1차를 합해주면 x분의 뉴차 함수가 되더라. 또 두 개를 빼주면 또 이렇게 미분 함수가 되더라. 그래서 자 증명 그냥 그 x의 뉴를 시그마 안으로 넣고 미분해서 다시 밖으로 뽑아내고 하면 쉽게 그냥 나와요.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막 해주면 또 쉽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베셀의 그 상위 그 베셀 함수를 찾을 때는 그 아래 함수를 가지고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제2의 2에 대해서 함수를 찾으려면 x분의 2의 j1 마이너스 j제로다. 자, 이거는 이제 베셀 함수를 구하는 일종 베셀 함수를 구해서 그 다음 구하고 하는 특성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성들을 공부를 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반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이때 베셀 함수의 특성을 또 봤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고, 뭐 2분의 1일 때 이런 사인 커브로 가더라. 뭐 미분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뭐 코사인 함수로 되더라. 그 먼저 특성을 구하는 거는 앞에서 뭐 하는 것처럼 자, 또 감마의 2분의 1을 내봤더니 루트 파이드라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일단 우리가 뭐 여기까지 유도해 보는 건 아니고 저건 우리가 베셀함 제1종 베셀 함수를 저건 이렇게 구했다. 구해서 특성들을 이용해서 그 뭐 뉴차 베셀 함수를 구했다 하는 게 이번 섹션의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기저해가 몇 개 필요하다 했죠? 두 개가 필요하다 했죠? 두 개가 필요한데 만약에 자 뉴가 독립인 또 다른 해 우리가 그 해가 뉴하고 마이너스 뉴가 나온다 했죠? R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뉴니까 마이너스 뉴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뉴를 넣으면 플러스 뉴 넣었을 때하고 이 값들이 전혀 틀리죠. 이렇게 여기 x의 마이너스 뉴승이고 x의 뉴승이고 그러면 두 개 합해주면 저기 나눠주면 2뉴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런데 정수가 아니어야 된다. 이게 돼. 정수면은 어딘가 여기 또 위쪽에서 시그마가 뭐 걸리니까 자, 해서 정수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뉴로 선역 독립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회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정수가 아니면 일반회로 제2의 플러스 뉴, 제2의 마이너스 뉴 하고 구한다. 근데 정수면 어떻게 되냐면 정수면 안에다 열심히 유도를 해서 마이너스 n을 넣어봤더니 여기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정속이 되더라. 여기까지 증명을 하진 않지만 자관 정수면은 정속이 돼서 우리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새로운 뭐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구하는 게 뭐가 나온다 그랬죠? 로그가 붙든지 로그가 안 붙든지. 근데 이제 이런 베셀 함수처럼 계속 시리즈로 그 중간에 끊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로그가 달라붙어야 돼요. 로그가. 어쨌거나 정수가 아닌 경우는 그냥 뭐 일종 베셀 함수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저기 이제 정수가 되면은 새로운 베셀 함수를 기저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베셀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제2종 베셀함수입니다. 제2종 베셀함수. 제2종 베셀함수는 대문자 y로 표시해요. 대문자 y로 표시하고. 자, 일반회를 구하려니까 우리가 이뮤 뉴에 대해서 y 뉴를 구한다. 일단 0인 경우 우리가 일종 베셀함수는 이미 알고 있어요. J0. 자, 0인 경우 베셀 방정식은 이렇게 그 x로 전부 나눠주고 이쪽 없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결정 방정식은 뭐 0처럼 그랬잖아요. 이중근이 아르니코르 제로인 이중근을 갖는다. 아르니코르 제로인 이중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뭐 제2차로 일단 하나 구했죠. 제2차로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이중근이니까 y2는 니꼬로 j0에다가 로그 x를 곱해주고 뒤쪽 항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 프로비너스 근을 구하는 방법에 우리 세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에. 그러면 미분을 했다. 미분을 각항별로 그대로 미분해 줬어요. 2차 미분 쭉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원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원식에다 대입하면 로그 항은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쭉 없어져요. 로그항은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또 이제 법조변이 뭐쭉 이렇게 넘어가고 또 J0 다시 우리 J0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거기 미분하고 쭉 대입하고 자 해서 해봤더니 x0 계수를 구해봤더니 x0 계수를 구해봤더니 a1이 나오고 이거는 당연히 우변형이니까 당연히 0 되고 그래서 짝수항의 계수를 뽑아봤더니 x0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1, 2, 3 쭉 해갖고 해봤더니 x의 짝수 ES승에 대해서 계수를 뽑았더니 0이 돼서 A1, A3 하고 이 홀수항은 전체가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고 자, x의 ES 플러스 1의 계수를 찾아봤다. 그러니까 0에서부터 쪼르륵 대입해봤더니 A2는 4분의 1이고 자, 해서 순환 공식을 쪼르륵 했더니 이러이러한 순환 공식이 되더라. 이러이러한 순환 공식이 또 일일이 유도해 보진 않지만 자, 그래서 S는 이꼴을 1에서 대해서 대입해 봤더니 A4는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A의 EN에 해당하는 계수는 x처럼 쭈룩 나열이 되더라. 그래서 Y2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x처럼 이렇게 자, 앞에 있던 J0의 로그 x항이 있고 뒤쪽에 새로 전개해 놓은 식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Y2에 해당하는 게 Y2에 해당한다는 게 뭐냐면 Y0에 해당하는 게 대문자 Y0에 해당하는 게 J0의 로그 X 4분의 1 이렇게 쪼르륵 전개가 되더라.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 이제 Y2를 하나 이제 기저해를 구했다 이거죠. 기저해를.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써서 또 하려고 보니까 이대로 그냥 쓰면 안 되겠더라. 이대로 쓰면 안 되고 자 Y2 대신에 어떤 상수 곱해주고 뒤에다가 상수에다가 J0 곱하고 그러면 상수는 뭐냐면 5는 이게 이제 나온 이유는 뒤쪽에 이제 또 이빨 맞추기 위해서 전부 해놓은 거예요. B 값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0차에 대한 제2종 베셀 함수다. 또는 0차 노이만 함수다. Y0를 해봤더니 아까 여기서 할 때는 J0에 로그 X만 있었는데 거기다가 로그 X 대신에 2분의 X에다 플러스 여기 감마 오일러 상수도 넣어주고 뒤쪽에 전개된 항 그대로 살리고 뒤쪽에 전개된 항 살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가 우리가 2종 베셀 함수다. 그럼 Y1은 어떻게 구하느냐? 또 방금처럼 구해야 되는 거예요. Y2는 또 구해야지. 또 순차적으로 계속 구한다. 이거죠. 순차적으로 구한다.
자, 해서 봤더니 제2종 베셀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해봤더니 이렇게 2종 베셀 함수는 자, 조금 전 자, 방금처럼 2종 베셀 함수를 n에 대해서 이렇게 구했어요. n에 대해서 구했고 아까 우리가 저기 그 정수가 아닐 때는 j 의 뉴하고 j 의 마이너스 뉴하고가 서로 독립이니까 그냥 뭐 각각 그 y1, y2로 써먹으면 된다 그랬죠. 써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해도 되는데 방금처럼 중근을 가졌을 때하고 서로 이제 표현을 맨날 틀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정수로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리미트 값을 갖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2종 베셀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더 수렴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뉴에 대한 제2종 베셀 함수. 아까는 중근을 가질 때에 대해서 저기 뭐 중근 그 정수일 때 여기 이제 중근이 아니라 정수일 때 베셀 함수를 우리가yn을 구했는데 이거하고 정수가 아닐 때의 제1종 베셀 함수하고 뭐 연계시켜서 서로 통합된 결과를 뽑으려고 보니까 저기 정수가 아닐 때도 뉴일 때도 2종은 이렇게 정의한다. 2종은이 1종을 가지고 이게 j 뉴하고 j 마이너스 뉴하고 해서 해를 구해도 돼요. 해도 그래도 되지만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2종 뉴차 제2종 베셀 함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자 정수일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정수일 때는 근데 이 경우도 또 정수가 되면은 정수면은 마이너스 n이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뭐 돼요. 이렇게 된대요. 자, 근데 우리는 별로 이거를 이게 y의 마이너스 n하고 플러스 n하고 이게 독립이나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2종 패스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1종하고 같이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베셀 방정식의 일반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에는 여기처럼 C1의 J의 뉴인 1종 함수와 Y의 뉴인 2종 함수. 이때는 정수일 때뿐만 아니라 정수가 아닐 때도 여기서 정의된 이 함수가 그 기저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C1, C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2종 베셀 함수다. 2종 베셀 함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1종, 2종에 이제 복소수가 관련돼 있을 때 복소수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봤더니 베셀 함수를 3종 베셀 함수를 행켈 함수라 그래요. 행켈 함수였고 여기 1종에서 나온 거 j 뉴하고 복소수 파트에 y 뉴를 넣어준 플러스 해준 게 행켈 함수 제1종 행켈 함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해준 게 제2종 행켈 함수 그래서 우리가 베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참 했어요. 우리가 그 대면 수업으로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이 베셀 함수 끝까지 이렇게 수업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베셀 함수 앞부분 좀 설명하다가 프로비누스 진도가 빨리 나가면은 수업 시간에 대면 강의를 할 때 프로비누스 설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셀 함수는 사실 이거는 이제 베셀 함수나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내기도 어려워요. 시험 문제 내면은 한 문제만 내고 한 시간에 풀어라 그러면 뭘까 여기 아까마도 그런 거 같은 내용을 많이 다 알아도 달달달 외워갖고 써도 달달달 외워서 써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는 해당 안 되지만 우리가 베셀 함수를 배웠다. 그래도 언젠가 어느 책을 찾다가 보다가 베셀 함수가 나오면 이거 미분 방정식
해구나. 미분방정식 해인데 미분방정식도 사실은 베셀함수 그러면 무지 복잡한 함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방정식이고 등차 방정식하고 좀 비슷하고 뭐 그런 방정식의 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무지무지 뭐 첫 번째 그리는 게 이런 거 보면 무지무지 복잡해요. 그래서 자, 이번 학기 가장 공부를 많이 한 학기가 될 거예요. 수학을 수학 공부를 가장 많이 한 학기. 자,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